2025년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다양한 혜택 누리면서 즐기는 낭만 가득한 가을 여행. 이문석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일단 여행 가는 캠페인, 이 가을 캠페인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우선 여행 갔을 때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 게 숙박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통비도 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 세일 페스타라는 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품질 인증 숙소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캠핑장까지도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 그 캠페인의 가장 큰 골격을 이루는 거는 이제 교통비 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차 할인이 우선 있는데 관광 열차 할인을 비롯해서요. 레일로 열차 같은 경우, 레일로 패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층들에게 많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것마저도 할인 혜택을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지방 노선을 이용했을 때 항공을 이용했을 때 역시 할인해 주고요. 그리고 티머니 고 앱을 이용했을 때 지방으로 내려가는 버스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할인 혜택을 부여해 주고,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이 우리나라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으로 또 여행 가는 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또 할인 혜택을 주는 다양한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볼수록 정말 경비 절감하면서 여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대학생 시절에 네일로 가봤었거든요. 네.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인데 여기에 더 할인을 해준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꼭 눈여겨봐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이 전국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하죠. 단풍은 또 찰나에만 즐길 수 있어서 맞습니다. 더욱더 소중한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여행지는 강원도의 삼양 라운드힐입니다.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지역이 강원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가을 그러면은 이 강원도의 가을은 뭐 명불허전이죠.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양식품에서 운영하는 그 삼양 라운드 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의도 면적의 한 7.5배 되는 규모예요. 규모가 꽤 크죠. 그리고 이 대관령 고산지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풍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단풍이 아주 곱기 때문에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단풍 구경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0m가 넘는 고도 이제 높은 곳에 이제 동해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까지 이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하는 동안에도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하는데 그 동안에도 사실 눈이 호사를 누립니다. 온갖 다양한 색깔들의 단풍들이 울긋불긋 피어나서 꽃처럼 피어나서 그걸 즐기다 보면 어느새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망대에 도착을 해서 그 산 능선을 쳐다보면 정말 뭐랄까요, 그 잔 물결처럼 일어나는 그 꽃물결처럼 일어나는 단풍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왜 여행 가서 가장 많이 찍는 게 사진이잖아요. 많이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이렇게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는 어떤 그 인물 사진도 좋겠지만은 풍경과 내가 같이 들어가서 찍는 어떤 관광 모드라고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찍어보면은 정말 자연 속의 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풍경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망대에서 이제 관람도 하시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되는데 올라갔던 그 버스를 타고 다시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요즘 걷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 4.5km가량 구간이 되는데요. 가볍게 좀 걸어오면은 그렇게 경사도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쉬엄쉬엄 내려오시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포토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1구간에 있는 그 바람의 언덕, 여기에 나무 데크길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아주 예뻐요. 여기서 꼭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3구간에 연애소설에 나오는 그 나무라는, 연애소설 나무라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여기는 꼭 혼자 찍는 것보다는 연인들이 같이 가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은 추억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고 나면 이제 또 자녀와 같이 가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과는 맛있는 이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맛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녀들은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오랫동안 추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타조에게 먹이 주는 체험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아름다운 단풍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여행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는 쭉 내려와서 경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또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던 관광지이기도 한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불국사가 있습니다.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저도 뭐 불국사를 수차례 가봤습니다만은 네. 제일 아름다울 시즌이 사실은 가을이에요. 그리고 경주 여행의 어떤 핵심 계절을 꼽자라면은 봄과 가을인데 저는 가을에 조금 더 무기를 두고 싶습니다. 오, 예. 네, 그만큼 가을이 정말 경주는 아름다운데 그 불국사가 이제 뭐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불국사는 이제 그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첫 번째 등재된 곳이 불국사예요. 그만큼 의미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불국사 단풍은 뭐 언제 찾아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비가 오는 조금 구전 날 찾아도 왜 흔히 여행의 절반은 날씨라고 얘기하는데 네. 불국사는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풍이라는 것이 비가 내리면은 더 채도가 높아지거든요.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선명한 어떤 그 풍경을 보고 싶고 단풍색을 보고 싶다라면은 비 오는 날도 한번 노려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내로 발을 들이면은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이제 천왕문 뒤에 있는 작은 연못입니다. 그 연못 주변으로 에워싸고 있는 게 또 단풍나무예요. 그래서 연못과 그 단풍나무의 그 화려한 단풍잎들이 연못에 그대로 담겨서 반영을 이루는데요. 그 계속 경내로 발걸음으로 옮겨야 되지만 발걸음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냥 이 호수만 바라보고 멍하게 있다 그냥 시간 다 보내고 내려오는 분들 상당히 네. 많은데 거기서 이제 그 단풍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불국사의 최고 포토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수학여행 어렸을 때 가면은 혹은 수풍을 가면은 꼭 찍는 장소가 있죠.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곳이 예. 있습니다. 그 불국사를 대표하는 어떤 그 스팟의 사진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소입니다. 네. 네, 저기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저 백운교와 청운교 주변에 단풍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시면 이제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가 다 이제 사진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요. 요즘은 특히나 외국인들도 불국사를 그렇게 많이 찾습니다. 오. 그래서 한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정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내로 들어가면 이제 뭐 불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석굴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보탑이잖아요. 석굴암하고 다보탑 그 주위에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예쁘게 국화꽃을 장식을 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 탑도 탑이지만은 그 주변 단풍 국화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국사에서 가장 높은 곳이 관음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시면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불국사 경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울긋불긋하게 물든 그 단풍과 그다음에 불국사의 그 고즈넉한 어떤 산사의 모습까지 같이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문에서 그 시작을 해서 석굴암까지 가는 한 네. 2km 남짓한 길이 있는데 이곳을 차를 타고 가도 좋은데 기왕이면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오. 정말 단풍 터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물론 길이 뭐 짧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 구간도 빼놓지 말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불국사 단풍 제대로 즐기려면 일부러 비 오는 날에 한번 운치 있게 가보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단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인 것 같아요. 이곳이 전국에서 정읍의 내장산이 또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축제는 그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10일까지 오는 월요일까지 이제 네. 축제가 펼쳐지는데 이 단풍에도 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면 저는 내장산 단풍이 정말 1급수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내장산의 단풍은 여러 단풍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뭐 단단풍부터 해서 털단풍 뭐 여러 가지 단풍들이 한 10여 정도의 단풍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해서 정말 단풍의 종합 사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든 단풍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장산 단풍이 특히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유명한 이유는 네.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일조량도 많고 그래서 단풍이 물들기 좋은 조건이 일교차와 그리고 일조량 그리고 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또 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내장산 단풍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애기 단풍이라고 하는 애기 네. 단단풍이라고 하는 아주 잎이 작은 단풍이 있습니다. 그 단풍이 여기에 주수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단풍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뒤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우화정이라는 곳인데 저게 이제 내장산에서 볼 수 있는 곳인데 저곳이 포토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 우화정을 건너가는 징금다리가 있는데 저 징금다리를
다리를 건너려면은 내가 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주변에서 이 흔히 대포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네. 큰 카메라를 든 사진 작가들이 이제 한 명이라도 저 다리를 건너면 나는 셔터를 누르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이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건너시면 좋고, 그리고 또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되면은 등산객보다는 오히려 단풍을 구경하고 오는 단풍 구경객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꼭 빼놓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이제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는 이제 지상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그 봉우리까지 한 540m, 연자봉까지 한 540m 가량이 되는데요. 불과 올라가는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냥 차 한잔 하는 정도 시간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풍도 한두 그루를 쳐다보면 그냥 예쁘구나 하고 하는데 전체 군락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드론 시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내려다봤을 때 정말 감탄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경이.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장산 단풍은 꼭 케이블카를 타고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내장산 단풍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라면은 일주문에서 시작을 해서 한 300m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정말 새빨간 단풍이 정말 붉게 물들어서 직선 코스로 한 108그루가 이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은 거겠죠. 그래서 108그루가 심겨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짧은 구간이지만은 색에 물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물 사진을 찍으면은 얼굴이 붉게 나올 정도로 네. 정말 붉습니다. 네. 정말 1급수 단풍답게 평론가님께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전북 고창의 선운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또 특별하게 이런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숲길을 거닐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암과 어우러져서 예쁘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단풍 구경도 하고 또 가을 바람도 맞으면서 네. 또 기암 풍경까지 구경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창의 선운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선운사는 백제시대 때 이제 창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1500년 가량의 아주 오래된 고찰이죠. 그리고 이 선운사는 이제 뭐 평지에 지어 있는 평지 이제 사찰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단풍은 산사에 있는 것 단풍 못지않게 정말 곱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운사 바로 앞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냇물 도솔천 주변에 단풍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도솔천을 가보시면은 언제서는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쁜 단풍을 구경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오전 8시부터 한 11시경. 그 다음에 점심은 미리 밑에서 드시고 오후 한 4시에서 한 5시경 그 시간대쯤 가면은 빛이 위에서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측광으로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네. 그래서 단풍잎이 아주 곱습니다. 또 그렇게 또 사진을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오고요. 자,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솔천을 한번 거닐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경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1500년 정도 된 아주 고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고색창연한 어떤 그 사찰의 운치라는 것을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내 그 뒤쪽으로 가시면은 선운사가 이제 자령하고 있는 그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동백나무 군락이 있는데요. 네. 보면은 정말 그 핏빛보다 더 붉은 동백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장관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9월 초가 되면요. 9월 초가 되면 꽃무릇이 또 붉게 물듭니다. 네. 마치 그 융단을 깔아놨다 그럴까요? 레드 카펫을 펼쳐놓은 것 같은 그렇게 또 꽃무릇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맘때 가면 또 붉은 단풍이 펼쳐져서 1년 중에 3번 붉은 꽃이 핀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붉은 꽃이 3번 핀다라는 국가 지정 명승으로도 지정된 곳이 선운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또 이곳이 제가 아까 평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휠체어를 끌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유모차를 끌어도 좋고, 이렇게 무장의 길로서 갈 수 있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곳이니까 몸이 조금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곳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단풍을 좀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메타세콰이어길이 펼쳐진 장태산의 자연휴양림인데요. 이곳에서는 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풍경을 또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대전에 있는 그 장태산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메타세콰이어 숲 휴양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뭐 다른 나무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수종이 이제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이
빨리 자라는 속성수고요. 그다음에 곧게 자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하늘 높이 자랍니다. 그 네. 높이가 무려 30m가 넘습니다. 어휴, 예. 그래서 이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던 그 가로수를 보면은 주로 나무를 쳐다볼 때 이렇게 보죠. 네.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그래서 이 나무의 어떤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사람이 같이 서서 한번 찍어보면은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같이 가늠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 나무가 몇 그루가 심겨 있냐면은 한 6,700여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주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리고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그 단풍나무가 활엽수의 단풍나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엽수기 때문에 단풍이 조금 늦게 드니까 단풍 구경 다 하고 난 다음에 늦가을에 만추를 좀 느껴보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 대전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또 포토존이 아주 유명해요. 대표적인 곳이 한 15m 높이로 조성되어 있는 그 스카이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책로가 15m 높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세콰이어가 이제 30m 높이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이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어깨 높이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나무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숲을 거닐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봐도 좋고 또 그 끝자락에 스카이 타워가 있는데 그 높이가 27m입니다. 네. 그런데 이 높이가 27m 높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은 흔들흔들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흔들림이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 한 7층 높이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바라보는 그 메타세콰이어의 그 높고 울창한 모습 그것도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또 출렁다리 전망 데크가 있는데 네. 이곳은 원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요즘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시면 울긋불긋한 그 단풍과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주말에는 줄을 서야 될 정도로 네, 그 정도입니다. 다만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시간 감내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와 숲을 위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 가을에 또 꽃 구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포항에 있는 기총산 식물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구경할 수 있을까요? 기총산 식물원은 사실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희귀 식물을 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조성을 하고 관리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외부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수목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도 이제 9월부터 가을이 시작된다라 본다라면은 9월부터 이제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9월에 먼저 시작되는 꽃이 이제 꽃무릇이라고 그 붉은 꽃이 이곳을 융단처럼 뒤덮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10월에는 이제 구절초하고 숙부쟁이 꽃이 피는데 네. 이 구절초의 특징은 이제 계란을 탁 깨서 달걀을 깨서 달걀 프라이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천에 다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그 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맘때 가시면 이제 단풍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9월과 10월과 11월까지 다양한 꽃을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기총산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물원에 비해서 규모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27,000평 가량이 되는 규모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자연 친화적인 수목원이고 그리고 희귀 식물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식물을 공부하는 식물학도들에게는 이곳이 희귀식물 교과서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실 계획이라면은 그냥 짧게 보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들고 꽃 사진을 꼭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꽃이 무엇인지 어떤 꽃인지 스마트폰에 한번 물어보시면은 얘가 답을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보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요. 자녀들과 같이 가서 그냥 터덜터덜 걷지 마시고요. 꽃 하나 보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관찰해보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은 자녀 교육에도 아주 좋은 그러면은 이 식물원이 지향하고 있는 희귀 식물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에서 가장 적합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도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을 살펴볼 수 있다 보니까 가족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맞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곳이랑 또 가까운데 청주에 위치한 미동산 수목원인데요. 여기는 또 어린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해주실까요? 무슨 어린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이제 목공 체험을 해서 생활 도구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어려운 거 만들지 않아요. 정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도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숲 해설가와 함께 이제 숲을 거닐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한번 안아보면서 나무의 숨결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어떤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도시 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자연 속에 자연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동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그 충청북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공립 수목원이에요. 그래서 이 숲과 어떤 다양한 테마 정원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저는 봄에도 가봤고 가을에도 가봤는데 네. 봄에 가보시면 벚나무 명소입니다. 여기가 벚꽃 명소예요. 그래서 봄에 가셔도 좋은데 그 봄에 활짝 폈던 벚꽃이 지고 나면은 가을이 되면 그 잎에 물이 듭니다. 아주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기 때문에 단풍 명소로도 이곳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단풍나무원과 침엽수원 이곳을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는데요. 네. 이곳도 정말 좋은 곳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수목원을 가실 때는 그 좀 빨리 여행하기보다는 좀 느릿느릿하게 여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수목원 같은 경우에 숲속 생태 도서관이 있거든요. 네. 느릿느릿 걷다가 생태 도서관에 가서 창밖 바라보면서 책 한 숲 읽는 거. 그게 우리가 말로는 낭만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 옮기는 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여유를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가을 여행에 어떤 팁을 하나 드리자라면은 한 장소에 조금 오랜 시간 머무르는 여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을이 왜 성숙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의 여행 패턴도 그다음에 여행 방식도 조금은 성숙해지는 그런 어떤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곳이 이 미동산 수목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네. 또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좀 걷고 머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가을꽃 여행 명소는 서울에서도 비교적 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도 가평의 타샤의 정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는 어떤 풍경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타샤 투트라는 사람의 어떤 그 철학과 그다음에 네. 정원 사면서 동화 작가예요. 이 사람의 영감을 받아서 이 정원을 가꾼 민간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립 정원이 아니고 민간 정원인데 작지만은 이 산림청이 지정하는 아름다운 민간 정원 2호에 선정이 됐고요. 또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30선에도 선정이 되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옹골찬 그런 정원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한 1,7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곳에 아주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시면요. 가을 야생화가 피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은빛 억새가 아주 아름답게 펴서 빛을 받으면 참 예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의 꽃다발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은행나무가 물들어가는 풍경도 감상할 수가 있고 다양한 풍경들이 있는데 이곳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 정원에서는 이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해서 그 음료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깊고 짙은 가을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네. 그 가을 특유의 향과 극한 커피 향이 같이 버무려지면은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것이 정말 힐링이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민간 정원이다 보니까 7kg 이하의 그 반려견을 동반해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려견이라면 같이 동반해서 갈 수가 있고요. 또 이곳에 주인장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하얀색 네. 강아지가. 그 강아지만 봐도 좋고 또 여기서 주인장이 키우는 고양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도 같이 있으니까 뭐 자녀들과 같이 가서도 시간을 보내기 좋고 또 친구들과 같이 가서 차 한잔하기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명소일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가을 관광 명소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 이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만 볼 수 있는 가을 풍경 보러 주말에는 국내 여행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여행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